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관해서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영향력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무차별 미국의 관세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저도 이게 실시간으로 차트를 봤는데 네. 수직 낙하를 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근데 지금 회복이 좀 됐을까요? 지금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여전히 올라오지 못했죠. 어제도 제가 이제 네. 8887 갈 때까지도 보고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인가 싶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네. 결국에는 새벽 5시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오고 나서 이제 급락이 어제 새벽 좀 뒤늦게부터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올렸던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 되돌림이 지금 전부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되돌림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 극단적 탐욕 지수로 지금 변환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의 레벨이 극단적 공포 상태로 지금 돌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부분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레벨 범위가 25에서 한 15 사이 이쯤 와 있는 구간대가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의 바닥을 좀 많이 보여줬던 상황들도 초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비트코인 ETF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순유입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아서에이즈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뷰,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기관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좀 긍정적인 뷰, 바닥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그런 급등이 나오니까 바닥 잡혔다, 이제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너무 들어요. 어려워요, 최근에 네. 코인 시장이.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조정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도 개인적인 마음은 그겁니다.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되게 좋겠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과연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곰곰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또 이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투자 수요도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가 원래는 음수로 유지를 좀 많이 해줬다가 최근에 이제 양수, 음수 계속 좀 재배치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지금 가격이 분명 싼 거는 맞다라고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더 빠질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염두를 해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제 그렇게 상승 나올 때 알트코인들은 못 따라갔어요. 그 상승분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알트코인 쪽에 자금까지 이동이 분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에만 자금이 몰리면서 도미너스까지 같이 상승을 해줬던 상황이다 보니까 알트까지는 못 갔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시즌 인덱스를 살펴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알트코인들이 75레벨 정도 위로 올라와야만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불장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덱스 레벨 자체가 14입니다. 14로 더 네, 떨어졌나요? 14라는 것은 네. 보통 이제 25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단독 불장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강세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급이 분산화가 되기 위해서 알트까지도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미노스도 꺾여야 되는 지금 안 꺾이고 비트코인 올라갈 때 도미노스도 같이 올라가니까 알트가 당연히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초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더리움 쪽에 또 한 10년인가요? 20년 동안 쉬었던 지갑 주소의 고래가 최근에 또 살아났더라고요.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거래소 쪽에 자금을 입금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매도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돼요. 불안한 시그널인데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상승 모멘텀도 현재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ETF에 대한 유인량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시간적인 텀은 조금 더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코인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매수 준비해야겠다. 라고 측면으로 좀 너무 빠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도 솔직히 이제 현금성 자산은 이제 안쪽에 넣어두고 아직 매수 단계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별로 봤을 때는 아마 조금은 이제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올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바닥이 확실하게 비트코인 쪽에 잡혔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이제 여기서 80 라인을 깨지 않고 계속 횡보를 조금 해준다면 매물대를 좀 쌓고 올릴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그 올리는 가능성 자체가 다시 불장이 들어올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보기보다는요. 아마 좀 기술적인 반등, 한파동 좀 보고 나서 한 번 더 빠져야만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장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본부장님. 네. 사실은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출발도 안 했던 상황인데 이제 비트코인 정도는 이제 신고가를 가긴 했었지만은 네. 그럼 알트 시즌에 관해서는 더 큰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불장에서는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급등했던 게 이오스예요. 이오스 코인이 급등을 하는 부분들 이제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별명을 붙여요. 뽀삐라고. 아, 뽑힙니까? 네, 뽀삐 코인이라고 많이 붙이는 게 뭐냐면은 단독 이제 알트 불장이 들어올 땐 못 갑니다. 이오스가. 불장이 들어올 때 나머지 다 알트 코인들 출발할 때는 이오스 혼자 못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오스가 단독 질주할 때가 대부분 코인에 대한 불장이 꺾였을 때예요. 약간 그 청개구리 같은 거요? 그렇죠. 청개구리 역할을 하는 게 이오스라고 보시면 와. 됩니다. 근데 지금 네. 최근에 이오스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오스의 지금 급등력이 좀 나와준다는 것은 알트에 대한 지금 투자 매력도 심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바닥일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다만 지금 측면, 주가 측면을 가격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닥은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바닥 부분은 맞는데 이 바닥이 과연 정말 바닥일지 아니면 좀 지하실이 또 있을지 이 여부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시즌 인덱스 지수가 일단 모델도 한 50 이상은 올라와줘야 됩니다. 50레벨 이상까지 좀 올라와줘야만이 조금씩 이제 알트들이 수급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지금 14레벨이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쪽에 암호화폐 쪽에 들어오는 자금이 전부 다 비트코인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더 관망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죠. 최근에도 16에서 17을 나타냈습니다. 즉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거기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즌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또 암호화폐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떤 방향성 잡아야 할지가 좀 어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기는 합니다.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사실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어찌 보면 빨리 안겨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취임 이후에 나름에는 이제 많은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계속 이제 목숨을 거는 부분들은 경기를 일방적으로 둔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경기 일방적으로 둔화를 시켜서 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을 회수를 시켜서 채권 쪽에 지금 매수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친화적인 지금 크립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모멘텀은 맞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과연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이게 아마 비싸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 국가적인 자산으로 선정을 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상금에 대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비상금의 대체제로 좀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결국 가격이 싸져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리는 거네요.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네. 소위 말해서 가격이 비싼데 그걸 비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워낙 또 가격 변동성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가격이 최대한 싸게 내려왔을 때 비축을 시켜야만이 이건 이제 나중에 내가 유동적으로 좀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비축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지금 암호화폐 쪽에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부분들은 사실이고 지금 월드 리버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뭐 지분 전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트럼프가 코인 쪽에 집중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코인 쪽에 집중은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미국 살리기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분명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이나 시간적인 텀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크립토 시장은 분명히 생태계가 확장은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이미 진입을 한 이상 그들 자체의 평단가가 지금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고 또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조정이 일어나고 그 조정 국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설도 있었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굴 산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
이야기를 하고 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본인이 출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 충분히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숨부터 우리 네, 본부장님 사실 나오시네요. 이제 이게 네. 원하는 답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진행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원하는 스탠스에 대한 움직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로 봤을 때는 코인에는 관심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측면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채굴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싼 가격에 최대한 채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해시 리본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도 많고요. 해시 리본이 지금 뭐 다시 매수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신호를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해시 리본에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부분 가격 상승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빠질 가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가격대에는 모든 지표들이 과열권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레인지를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부재했던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긍정적인 뷰가 조금씩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가 좀 들어가야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채굴 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가격을 조금 더 뺄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워낙 싼 가격에 계속해서 채굴량에 대한 부분들을 또 늘려야 되고요. 또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려면은 싼 가격에 매입을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올릴 수가 또 없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올리고 싶겠어요. 본인 지금 풋불도 보니까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얼마나 올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하는 상황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비트코인 제외하고요. 알트코인 쪽은 바닥이 맞습니다. 바닥은 맞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도 뭐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보셔도 돼요. 다만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또 염두를 해두시고 봐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현물 투자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자금을 유입을 시킬 그런 시기는 맞지만 선물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좀 큰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현물 쪽은 조금 이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어제 또 본부장님도 보셨겠지만 선물 시장 보는데 이제 트럼프 관세 발언하면서 비트코인 급락하고 나스닥 이제 선물 급락하고 금은 오르더라고요.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는 계속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비트코인과 금의 그런 상관관계도 좀 많이 깨져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좀 그런 게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각마다 좀 다릅니다. 안전자산으로 보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의도대로 지금 일단은 움직여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그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금이 당분간은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봐요. 이게 사실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경기 둔화를 유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금 쪽의 자금 매수 유입은 계속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아마 당분간은 쉬어가는 흐름들은 보여줘도 고점은 계속 좀 트라이 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금 따라서 뭐 이동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시각이 조금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최근 변동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증식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아마 안전 자산 쪽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당연히 금 쪽의 수요가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